환절기가 되자 아이가 눈을 자주 깜박거리고 코도 킁킁거려 비염인가 싶었는데 ADHD 증상과도 비슷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환 원장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심한 일교차로 인해 비염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방학을 마치고 새학기를 앞두면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틱이나 ADHD 증상도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콧물과 코막힘이 있는 비염으로 인해 킁킁거리는 증상을 틱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염은 ADHD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ADHD 환자들에게 비염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ADHD의 숨은 원인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성을 주요 증상으로 합니다. 주로 초기 아동기에 발병하며 소아청소년 신경정신과에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학습 장애와 정서 불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ADHD 유병률은 6에서 8%입니다. 경증까지 포함하면 13%에 달하며 보통 남아의 발병률이 여아보다 3에서 6배 정도 더 높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사라지기도 하지만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30% 정도나 됩니다. ADHD의 주요 원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 생애 초기 경험, 사회 경제적 여건 등 환경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뇌의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되뇌의 전전두엽 구조적 변화와 기능 저하에 유전 및 다양한 신경학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비염이 ADHD의 숨은 원인이기도 한데요. 비염은 수면 장애를 유발해 소아의 뇌 발달과 뇌 기능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심한 코막힘으로 인한 소아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학습 능력, 행동 및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과잉 행동 및 공격성, 주의 집중 장애, 조심성 결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 때부터 잦은 항생제 사용은 ADHD 발병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군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신생아의 신경세포 발달에 있어 뉴런과 면역학적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항생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크게 손상시킨다는 사실은 익히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ADHD를 대개 약물로 치료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중추신경 자극제를 주로 처방하는데요. 이 약물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식욕부진, 복통, 수면장애, 틱장애가 있으며 성장장애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약물을 처방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ADHD를 한약과 침으로 치료합니다. 침 치료가 뇌의 구조를 변화시켜 뇌 기능을 개선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최근 중앙대 의대 연구 결과 한약 치료 또한 ADHD 증상에 대한 메틸페니데이트의 효과를 높이고 뇌의 주의력 조절 영역에서 뇌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ADHD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이가 ADHD로 힘들어한다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점검해 주세요. 차분하고 단순한 생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고 과잉 운동이나 여러 자극,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꾸지람이나 잔소리 등 스트레스를 줄이고 잦은 감기, 비염, 수면 장애 등의 질환을 치료합니다. 특히 영유아 때부터 과도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의원에서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로 맞춤 처방을 하고 한약과 함께 침 치료를 병행해 신체 및 뇌 기능을 향상시켜 ADHD가 개선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 ADHD의 원인들과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